페르라센 공동면이 영혼의 요람. 페르라센 공동면이는 1804년 나폴레옹이 원정에 오른 뒤 개장을 명해 조성된 파리 동쪽의 거대한 공동묘지이다. 나폴레옹이 평소 흠모하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비운의 군주 루이 16세의 고해 신부였던 프랑스와 드 라세즈 신부를 기려 만든 묘지이다. 캐톨릭 문화권인 프랑스에서는 가문의 납골 땅을 마을 내의 성당이나 공터에 설치해 유가족들과 사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풍습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까보와 앙푸로 나뉜다. 이런 전통을 고수하던 페르라센은 처음에는 파리 동쪽 29, 16번지 로이 언덕에 자리했는데 그 탓에 일반에서는 속칭 동묘로 가리켰으며 기존에 있던 남쪽의 몽파르나스 묘지와 북쪽의 몽마르트르 묘지와 더불어 파리의 대표적 3대 공동묘지로 자리하게 된다. 파리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인 페르라센에는 면적이 44헥타르나 되는 거대한 숲으로 이루어졌으며 도심의 자리에 시민들의 아늑한 공원 역할도 한다. 그 도심 속의 숲속에 30만여 주검이 7만여 개의 무덤 속에 영면한다. 시신수와 분배수가 다른 것은 순수 개인묘보다는 까보와 앙푸 묘지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다. 혁명 후 프랑스의 국가 슬로건 자유평등 박애에 입각해 페르라센에서의 개인묘나 까베는 상하 빈부 귀처를 불문하고 누구나 똑같이 1.2평의 수평적 분묘 공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수직적으로는 개개 개성과 능력에 따라 묘를 몇 층을 올리든지 시신 몇 구를 안치하든지 어떻게 꾸미든지 자유이다. 앙푸는 하나의 건물 안 벽면에 소형 벽감을 정면으로 파 그곳에 골로나 관을 넣는 납골당 형태이기에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건축가 브로니아르는 각양각색의 죽음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고대 로마의 네크로폴리스를 재생했으며 더해 5천여 그루의 나무와
또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던 파리 5구, 7구, 8구 등의 교회 내에 있던 낙골당이나 무덤의 유골들이 이리로 대거 옮겨진다. 묘지 담당 도시 설계가 니콜라스 프루시오는 외곽의 한지에서 성성한 몰골을 면치 못하던 펠라세주 묘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차원에서 1804년 파리시 당국을 설득해 극작가 몰리에르와 우화집으로 유명한 라퐁텐의 유해를 이장해온다. 1806년에는 나폴레옹의 허락 아래 앙리 3세의 왕비 로이즈 로레인의 유해가 요새 이장된다. 니콜라스는 이들 명사들의 이장 때마다 대대적인 기념식을 열어 펠라세주 묘지를 파리 전역에 알린다. 1817년에는 12세기에 있었던 전설 같은 신부와 수녀의 세기의 사랑의 주인공 아벨라르와 엘로이드의 죽음을 파라클레 수도원으로부터 빼앗다시피 해 펠라세주에 이장하면서 그 이장식도 성대히 치른다. 두 연인은 서로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가정교사와 제자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결혼한다. 그러나 오탈로나 소유학자이기도 했던 아벨라르는 어린 제자를 겁탈한 죄로 강제 거세당한 뒤에 생전의 왕립 대수도원에 들어가 반강제로 수사가 된다. 엘로이드 역시 타의적으로 알장테유의 수녀가 된다. 이후 둘은 수도자와 수녀 신분으로 남몰래 서관을 주고받으며 못다한 사랑을 이을 수밖에 없었는데 두 사람은 이후 세계적 비련의 주인공들로 후대에 두고 회자된다. 니콜라스의 인기 성장 스카우트 발상은 펠라세주 공동묘지의 광고로 적격이었다. 덕분에 지난 2세기가 지나면서 파리에서 활동하거나 죽은 무수한 유명 인사들이 나나 없이 이리로 오겠다고 법석을 떤다. 그러자 묘지 간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본시 펠라세주 언덕 전체를 소유했던 원주인 제임스 바로는 풍전 등화의 조국의 난세를 평정한 영웅 나폴레옹의 국가적 대사로 공동 묘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선뜻 헐값에 국가에 팔았으나 나중에는 그 전체 값으로 받은 돈으로 자신이 묻힐 달 한개의 묘지를 겨우 되샀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진다. 묘지 동북 쪽에는 혁명과 자유활동에서 희생당한 지도자들과 무명용사들이 잠든 파리 고민 전사의 벽을 조성해 기념하는데 이는 프랑스 공산당이나 좌파의 정치적 상징으로 자리잡아 공동묘지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 도처로부터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민전사의 벽에는 고민에서 죽은 이들에게 1871년 5월 21일에서 28일라고 각인되어 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반왕정, 반권력, 반교권, 반자본, 반프러시아의 기치안에 총골기한 파리 민중들은 1871년 3월 26일 화요일에 직접 소음을 통해 파리 고민을 출범시켰다. 민중의 유체인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의 노예가 아니라 심판자이며 항거자, 판테러이며 주체자로 설 것을 전 유럽에 선언한다. 모든 가치 있는 일에서 배제된 사람들, 공장에서 저임금에 착취당하는 사람들, 가당없이 가난한 사람들, 시공으로부터 어이없이 존재를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고민정부를 세우고 목놓아 부르짖었다. 고민 만세, 사회주의 공화국 만세. 그러나 겨우 9주 동안 달야만 대동 세상을 구가하던 반동 분자들을 유구한 우익 유전자를 이어받은 벨사유 정부군은 묵과할 리가 없었으니 이른바 잔인함의 결정판 피부의 보복을 자행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지배질서의 악랄한 반동이었다. 마침내 5월 21일 피어의 일주일이 발발하자 공원위원회는 무기를 들라, 시민이여 무기를 들라, 프랑스를 프러시아에 팔아넘긴 파렴치한 벨사유 항시장 레짐들과 교활한 성직자들에게 프랑스를 다시 넘겨서는 안 된다 라고 외치며 항전을 고무 일전불사를 절규한다. 그러나 기관창도 없었고 장전하는 데 수분씩 걸리던 구식 화약 총 몇 정과 장난감 같은 단도 따위로 대포로 중무장한 티에르 정부군을 당연할 재간이 없었으니 티에르 정권은 고민 측에 총살당한 아군인들 100여 명과 혁명군과의 교전에서 전사한 벨사유군 877명의 원수를 갚는다며 들끓는 복수심으로 야수들처럼 달려들었다.
결국 불과 일주일 만에 항복하고 무장해제당한 고민대원들은 모조리 펠라세 공동묘지 고민전사의 벽에 나란히 세워진다. 그리고 악마의 단말마 같은 쿵 뽑는 소리가 맨날 며칠을 두고 파리 고막을 찢는데 전사자보다 총살형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렇게 프랑스 우익들은 파리 시민과 고민대원 2만여 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한 뒤에도 가증스러운 망동을 이어가는데 한동안 파리 시내에서 어깨에 탈이 있거나 찢어진 옷을 걸친 자는 이유 불문하고 잡아다가 가차없이 즉결 처분한다. 세느강은 피의 일주일 내내 우익들의 만행으로 사지른 성장, 몽하지 없는 성장, 눈을 박힌 동강난 해골과 붉은 핏물이 마치 지옥의 혈류처럼 끊임없이 널브러져 흘러내렸다. 이 고민당원 4만여 명은 정부군 군법회의에서 중노동에 처해졌고 수천 명은 국외로 추방된다. 5월 28일 겨우 2달의 파라다이스는 언제나처럼 환한 지옥으로 변하고 만다. 펠라세즈 공동묘지에 묻힌 또 다른 혁명전사들 제 모리슨은 밴드 도버스의 리드싱어 겸 작사가 겸 랭보목 또는 로트리아목 시인이다. 사춘기 문학소년이던 모리슨은 1964년 UCLA에 진학해 영화와 연극을 전공하다가 운명적으로 레이 맨자렉을 만나면서 음악 인생이 시작된다. 두 사람은 음악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 의기투합해 밴드를 결성했고 곧이어 로비 크리고와 존 댄스모어를 영입한다. 밴드 이름은 모리슨의 아이디어로 엘더스 헉슬리의 알칼로이드 흥분제에 관한 책의 서문에 인용된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구 인식의 문에서 이름을 따 도버스로 짓는다. 곧이어 모리슨의 천재성을 간파한 일렉트릭 레코드사가 음반 취입을 권해 그들의 데뷔 앨범 도버스는 세상에 나오는데 이 노래는 낯설고 전위적인 리듬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출시 즉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다. 이후 도버스는 1967년부터 7장의 신작 앨범을 연속으로 발표하고 특유의 사이키델릭풍 로큰롤 공연도 열어 공전의 히트를 친다. 그러나 짐 모리슨은 운명인 양 오히려 그 풍요를 불안해하며 과격한 언행과 마약, 술, 엽색 등의 쾌락의 구덩이에 빠져들었고 마침내 코네티컷에서 외솔죄로 체포되고 만다. 석방 뒤 파리로 망명 아닌 망명을 떠나 그곳에서 활동하던 짐은
1971년 사우나 중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 마비로 불과 27살에 여전의 베르라세주 공동묘지에 묻힌다. 하나의 다섯은 해야 다섯이 하나는 여기서는 아무도 살아나갈 수 없단다. 하나의 다섯 중에서 짐 모리슨 Come on baby, light my fire. Come on baby, light my fire. Try to set the night on fire. 순순에게 불을 붙여줘. 순수여, 내게 불을 붙여줘. 이 밤을 불살라버리는 거 어때? Light My Fire 중에서 C, 짐 모리슨 밴드, The Doors. 누구도 자기 생존을 위해 원치 않은 일이 아군 타전에게 떨어졌다. 내 육신이 고통의 호소에서 허우적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 정도야 괜찮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움충되고 긴장된 성찰 탓에 내 정신은 우왕좌왕 울고 있다. 그 울부짖는 꼴이 저 육시의 홍학과 굶주린 외갈띠가 물가의 골풀 군락을 파헤칠 때의 늪속 개구리떼 몰골에 다름 아니다. 말더러리의 노래 중에서 로트레아무. 짐 모리슨의 시적 행설수설 퍼지션은 두루시에서 보다시피 랭보보다는 로트레아무에 더 근접해 있다. 페르라세지에서 잠든 조르지 쌍드는 19세기 프랑스 여류 소설가이며 세기적 ним포매니아이고 피아노 시인 쇼팽의 연인이다. 시대의 엽사꾼 피카소가 대략 700여 명의 여자를 거느렸던 사티리오시스였다면 조르지 쌍드는 대략 2000여 명의 남자들을 휘어잡은 ним포매니아였으니 연애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의 상대가 안 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거룩한 이브의 본능을 발산하며 증거했다. 쇼팽이 애의 조르지 쌍드의 애인 반열에 오른 위인들을 보면 톨스토이, 니체, 바쿠닌, 마르쿠스 등등 모두들 야외에 버금가는 거인들이라 새삼 쌍드라는 여자의 헌팅 파티 실력에 신비감과도의 의경심에 놀랍기만 하다. 쇼팽도 페르라세주에 묻혔다. 1836년 쇼팽은 17살짜리 폴란드 소녀 마리아 보진스카와 약혼을 했으나 그의 프랑스 소설가 조르지 쌍드를 만나 그녀의 시적 관능에 반한 나머지 마리아와의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쌍드와 애정도피를 감행한다.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던 쇼팽은 쌍드를 따라 북서리 퍼붓던 이베리아로 향한다. 엄동설안에 황소만큼 무거운 피아노를 마차에 싣고 스페인 마요르카 언덕에 위치한 발데몬
북한을 무릅쓰고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사방 황폐한 돌밭의 언덕 꼭대기로 피안을 옮기면서 쇼팽의 숙질인 폐병은 악화일로이다. 그는 거기서 황폐한 마요르카의 벼랑 끝에선 자신의 애달픈 신세를 24개의 전주곡으로 승화시킨다. 그 일생일대의 음악적 사명을 다한 뒤 파리로 나온 1849년 10월 17일 쇼팽은 불과 39살에 폐결핵과 합병증으로 여전한다. 쇼팽은 자신의 장례식 때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불러달라고 의원을 남겼지만 마지막 가는 길도 여의치 않아 그 소원은 성당 측으로부터 거부당한다. 그 노래는 여자 소프라노의 비중이 큰데 성 마들렌 성당은 그간 여자 성악가를 성당 안에 들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거부해 2주 동안 장례식이 연기되다가 송장 성년대가 진동하자 그제서야 성당 측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양보해 극적으로 장례식이 열린다. 쇼팽의 주검은 파리 페르라세에 묻히고 심장만 따로 떼어 고국의 바르샤바 성 십자가 성당에 밀봉된 채 안치된다. 폴란드 정부는 쇼팽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향후 그의 심장을 꺼내 첨단 의술로 해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오도르 제리코는 19세기 낭만주의 회화의 창시자이다. 1816년 이탈리아에 유학해 르네상스와 미켈란젤로를 탐보한 뒤 걸작 메두사호의 뗏목을 그린다. 이 작품은 청년 델라크루아를 감동시켜 그로 인해 낭만주의의 도화선으로 자리하게 만든다. 제리코는 33살 때 파리에서 심장병으로 요절한 뒤 페르라세주에 묻힌다. 자, 그 다음 이들은 19세기 고전주의 미술의 대표주자이다. 1774년 당시 화가 지방생들이 동경하던 로마 대상을 받고 로마로 유학과 고전미술을 연구한다. 그 견문에서 배운 솜씨로 고전주의 걸작희와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를 완성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 자코뱅 당원으로 혁명에 가담하는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자 투옥되기도 한다. 조르주 쉐라는 존명화법의 비전으로 걸작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를 그려 세상과 더불어 20세기 해화의 새로운 장을 여온다. 전염성 후두염으로 32살의 젊은 나이에 파리에서 여전해 벨라세주에 묻힌다. 오늘에도 발자크는 프랑스 제정 말기의 백열주의 서술가로서 예술의 목적은 자연을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사실주의 소설 인간시가
인간 희극에는 끝없는 욕구와 사상과 감정과 행동을 추구하는 초현실적인 인물들이 다수 출연해 백열적인 삶을 투쟁하듯 살아간다. 발자크는 문학을 고답적 낭만주의에서 시대부합적 현대적 사실주의로 전환시키고 신환설에 운명한다. 페르디낭드 르크루아는 낭만주의와 일변도 시대에 일견 동방 풍속화의 자리를 마련한 화가이다. 근동지방 여행에서 강렬한 색채와 풍속에 인상 깊은 감동을 받고 수작 알지의 연인들 등의 동방화를 그려 유럽의 동방문화 붐을 일으킨다. 이몽땅은 이태리 피스토리아 출생으로 본명은 이브리비이다. 1923년 온 가족이 반파시온 음명을 쓰고 마르세유를 도망가 프랑스에 귀가한다. 가난한 도망자 집안이었기에 어려서부터 학교는커녕 빵 공장에서 일하다가 18살에 가수가 되는데 노래 잘한다고 소문나 파리 몰랭 루즈에 진출한다. 거기서 준수한 용모와 매력적인 목소리가 당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에디스 피아프의 눈에 띄어 그녀의 후원으로 단번에 출세기로 오르며 더의 피아프의 연인이 된다. 1950년부터 51, 52, 54년에 걸쳐 디스크 대상을 연속 수상하며 샹송의 리드싱어로 우뚝서 그 열정의 인기를 바탕삼아 배우도 겸업해 대성공을 거둔다. 페라세즈의 그의 묘 곁에는 혼인신고하는 공적인 부인 시몬 시녀레의 묘도 있다. 대표곡으로 바르바라 고요 등이 있고 대표 영화는 밤의 문 그리고 공포의 보수 등이 있다. 에디스 피아프는 삼류 서커스라는 아비와 거리 여자 사이에 태어났다. 불우한 환경에 제대로 먹지 못해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불과 142cm 밖에 안 되었고 주위에서는 그 탓에 작은 참새라고 놀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불멸의 예명이 된다. 10대 때 카바레 지배인 루이 르프레의 눈에 띄어 그의 카바레에서 데뷔하나 돌연 루이가 피살되자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절망에 빠진다. 한동안 두문불출하던 피아프는 자신이 직접 작사한 장밋빛 인생, 사랑의 찬가, 파리 기사, 빠담 등의 샹송을 연달아 내나와 공전의 히트를 친 끝에 1952년에 디스크 대상을 받는다.
1940년 장 꼭두가 그녀를 위하여 쓴 희곡을 바탕한 영화에도 출연해 특유의 매혹적인 관능으로 대성공을 거둔다. 피아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고의 샹송 가수라는 칭송을 받았지만 살인 누명에 따른 우울증과 여타 숙질이 겹쳐 이제 갓 소년티를 벗은 23살짜리 어린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애수의 48년의 삶을 마감한다. 페르라세제는 그녀의 연인들이었던 이브 몽땅과 프랑스 권투 선수 마셀 세르당도 피아프 주변에 묻혀있다. 피아프의 불멸의 명곡 사랑의 창가는 마셀 세르당을 향한 애모의 노래이다. 갸녀린 작은 참새가 핵폭탄을 터뜨린다. 8월 모델리아니는 절세의 관능의 페인터로 1920년 파리 자선병원에서 결핵과 영양실조와 매독과 공황, 합병증으로 숨진 뒤 페르라세주에 묻힌다. 다음날 모델리아니의 죽음에 실성하다시피 한 자네 베테랑도 임신 중이었는데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애석하게도 두 연인은 페르라세주에 합장된다. 모델리아니와 잔네 베테랑의 묘비임은 아메데오 모델리아니 1884년 7월 12일 리보르노생 1920년 1월 24일 파리에서 죽다. 이제 영광의 자위에 앉으려는 순간 죽음이 그를 데려가다. 자네 베텔은 1898년 4월 6일생 1920년 1월 25일 파리에서 죽다. 모든 운명을 모델리아니에게 다 바친 박애의 반려자 빅토르 누아르는 시계 수리공을 하면서 문필력을 독학으로 키워 라 마르세유지 신문의 기자가 된다. 1870년 신문에서 나폴레옹 3세를 비판했다고 해서 나폴레옹 3세의 조카 피에르 보나파르트로부터 두 발의 총탄을 맞고 절명한다. 그의 장례식에는 파리 재정의에 반대하는 공화주의자 수만 명이 모여 왕정 반대 데모를 벌이는데 결국 누아르를 죽인 대가로 프랑스 제2제정은 곧 무너지고 만다. 빅토르 누아르의 묘는 총을 맞은 채로 쓰러져 있는 실물 크기 그대로의 동상을 관뚜껑으로 만들었다. 오스카 와일드는 유의주의 예술운동의 비주로 아일랜드 태생의 영국 소설가이며 파리로 40명 와서 죽은 뒤 페르라세주에 묻혔다.
처음에 유무주의 거장 테오필 고티의 페이터의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예술을 위한 예술이란 독자적 슬로건을 내걸고 소설, 동화, 시고, 그림 등에서 특유의 유미적, 관능적, 퇴폐적 미학 예술을 다채롭게 펼친 19세기 대표적 유미주의 작가이다. 1888년 동아리 행복한 왕자를 간행해 불면의 동화작가로 우뚝 선다. 와일드는 1895년 귀족 출신의 극단적 에고이스트인 알프레드 더글라스와 동성애를 벌이다 그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파산 선고도 받아 레딩 감옥에 수감된다. 그 혹독한 운명의 여파로 아내와 모친은 조기 사망하고 아이들은 와일드 가문에서 방출되고 홀랜드라는 성씨로 강제에 이적된다. 런던에서 사장된 와일드는 파리로 쫓기듯 망명해 노숙자로 살다가 불과 46살에 죽는다. 마리아 칼라스는 히랍계 미국 오페라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피아니스트, 교육자이며 소프라노이다. 그녀는 미모를 겸비한 최고의 마돈나가 되기 위해 2년 사이에 30kg이나 빼는 등 부단히 몸 관리를 해 주의를 감당시켰다. 칼라스는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를 두고 자클린 케네디와 아찔한 삼각관계를 빚어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목소리도 미모도 빛발에 세상에서 멀어진 1977년경 마리아는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약물 중독과 우울증이 겹쳐 53살에 자살하고 만다. 그 밖에 세계 노동자의 노래를 작곡, 작사한 에드앤 포티에도 베르라세주에 잠들어 있다. 혁명 후 파리 고민 대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던 그를 칭송하는 글을 레니는 포티에의 서거 25주기 때 프라우더지에 기고한다. 그의 첫 곡이 울렸을 때 사회주의 노동자는 겨우 10명이었다. 그의 역사적인 인터내셔널과는 지금 1천만 프롤레타리아가 목 놓아 부른다. 레닌. 현대 희극의 아버지로 불리는 몰리에르와 많은 문학가들도 베르나세주에 묻혀있다. 또 작곡가 벨리니, 오페라 제작의 거장 로시니, 그리고 비제 이사도로 돈콘 등의 음악가들도 베르나세주에 묻혀있다. 관능적 바텀으로 사내들의 표적이 된 러시아 출신 비운의 천재 무용수 바슬라프 니진스키도 여기에 묻혔다. 앵그르, 도미에, 마리 로랑생,
까미우코로 등의 독창적 페인트들도 페르라세리에 묻혀있다.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한 언어학자 샹펠리옹과 사회학자 오기스트 꽁트, 경제학자 생시몽, 물리화학자 가이리사, 그리고 독일 유대계 혈통의 국제적 금융자전가 제임스 로스차일드 등도 페르라세리에 묻혀있다. 프랑스 특유의 합리적 동거문화인 시민연대계약제도는 프랑스의 국가 기본정신 자유평등 박애와 관용정신의 산물이다. 프랑스의 진보사상, 실용기술, 인본, 예술 등의 다채로운 실질 문명 창발을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성지 페르라세지가 있어 가능했으며, 페르라세지가 존재하는 한 바레는 민주주의와 예술의 영원한 노스텔리아로 문명인들로부터 선망될 것이다. 죽음, 아프리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알아. 엘리자베스 큐브러-로스. 드디어 세상